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그 깊은 피로와 무기력감은 단순히 몸이 지친 것이 아닙니다. 한국 내 연구원의 최신 연구는 육아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거쳐 부모의 뇌 구조와 기능에 물리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남긴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임신부 뇌의 논란을 넘어 양육 중인 모든 부모가 겪는 고통이 신경계 수준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왜 당신의 뇌가 지치는지,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해부하고 회복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너무 약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라고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뇌연구원 인지과학연구그룹 정민영 박사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뇌의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연구진은 표준화된 양육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척도, 불안 척도를 통해 부모의 정서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뇌의 구조적 변화와 기능적 저하를 유발하는 명확한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가 직접 뇌를 손상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양육 스트레스가 뇌를 직접 변화시키기보다 우울 정도에 따라 뇌 구조와 기능의 변화량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울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가 뇌를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트레스 자체보다 그로 인한 우울 상태가 뇌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연구 대상은 정신질환이 없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167명입니다. 자녀 평균 연령은 약 9.2세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출산 전후나 영유아기 부모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장기간 육아 환경에 노출된 부모의 뇌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정민영 책임 연구원 팀은 이들에게 심리검사와 자기 공명 영상, MRI 뇌영상 분석을 진행해 지속적인 양육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신경생물학적 과정을 거치는지를 입체적으로 규명했습니다. 통계 모형 분석 결과 우울이 심한 부모는 우울이 거의 없는 부모에 비해 기억과 정서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좌측 내후각 피질의 표면적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후각 피질은 해마와 연결되어 기억 형성과 공간인식의 중요한 부위인데 이곳이 위축되면 사소한 기억도 흐릿해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 부피 감소가 동반된다는 뜻입니다. 내후 각피질뿐만 아니라 그 기능적 연결성도 약해집니다. 뇌의 각 영역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작동하는데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이 심해질수록 이 연결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전선이 끊어진 집처럼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이의 울음소리나 학교 생활 고민 등 외부 자극에 대해 뇌가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정서적 공명 능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출생 직후의 산모나 영유아기 부모의 초기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장기간 육아 환경에 노출된 부모의 뇌 변화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이는 커도 육아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뇌는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온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 잠깐,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뇌 구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뇌는 가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일부 기능을 되살리거나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이라는 매개를 차단하고 뇌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실천법은 뇌의 물리적 손상을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대충은 이해했는데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감정일기가 아닌 신체 감각일기를 써보세요.
단순히 화가 난다고 적는 대신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무겁다는 식으로 신체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한국뇌연구원의 연구는 정서적 평가가 뇌의 구조 변화와 밀접함을 보여주므로 감정을 객관화하는 과정 자체가 뇌의 정서 처리 회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기록하는 습관이 뇌의 자동화된 우울 반응을 차단합니다. 두 번째로 15분 완전 비움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아이와 다른 가족에게 맡긴 후 물리적으로 육아 공간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만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후각 피질의 표면적 감소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노출과 관련이 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뇌가 위험 신호를 멈추고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오후 3시 딱 15분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세 번째로 사회적 지지를 수치화해서 관리하세요. 혼자 감당하는 스트레스는 뇌에 가장 해롭습니다. 매주 최소 한 번 육아 이야기가 아닌 다른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연구 대상 어머니 167명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았던 집단은 우울 정도가 낮아 뇌 구조 변화가 덜 진행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나 파트너와 주 1회 30분 이상 육아 밖의 이야기를 나누는 약속을 정해 실행하세요. 한국뇌연구원 정민영 책임연구원 팀의 연구는 국제학술지 정서장애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연구진이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 뇌구조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일반 부모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하는 의심이 우울로 이어지고 우울이 뇌를 갉아먹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영 박사 연구팀은 제1저자인 정용전 연구원 등과 함께 첨단 MRI 뇌 영상 지표를 통합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우울의 매개 역할은 임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즉, 양육 스트레스 관리보다 먼저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적 개입이 뇌 손상을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현재 우울감이 심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동시에 오랜 기간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뇌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한국뇌연구원의 연구는 그 경고등을 켜준 신호입니다. 부모의 뇌가 지친다는 사실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성장해 왔는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가벼워집니다. 어렵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알고 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체 감각 일기 쓰기, 15분 완전 비움, 사회적 지지 확보 중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뇌와 마음이 다시 건강해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심리 공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